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두각의 김지훈 선생입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저 과학 선생이고요. 요즘 설명회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바쁘시죠?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제 자료 이거 보시고 말씀 나눌게요. 아, 한 장 넘기시면 차례가 있거든요. 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예, 보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뭘 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는 디스크로 보세요. 거기 아마 평들이 있을 거고 할 거니까요. 일단 저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회 자료 2페이지 보시면요. 교육부 자료 입시 발표 기준이 있는데요. 어, 아래 큰 표가 있죠. 그 표에서 회색 네모친 거는 수능 출제 과목이고요. 그리고 빨간 네모친 거 거기에는 지금 빨간 네모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긴 제가 빨갛게 해놨거든요. 빨간 네모친 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절대평가는 A, B, C 세 개거든요.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A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 일단 과학은 수능에는 통합과학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1학년 때 과학탐구 실험을 할 건데 이거는 상대평가니까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기만 하면 다 A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셔도 괜찮고요. 오히려 이 표에서는 제가 수능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중에서 오히려 상대평가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좀 절대평가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 좀 마음 놓을 수 있는 과목들이니까요. 그거 외엔 다 상대평가니까요. 자, 이 중에서 수능에 볼 과목만 추려보면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거든요. 수능에서 볼 과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고3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고1 학생들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게 이제 변경된 예비 고1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절대평가 영역이 또 있습니다. 절대평가 영역이 있고 제가 과학 선생이니까 과학만 좀 말씀드리면 사회과학이 원래 지금 보는 학생들은 17과목 중에서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17과목 중에서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과학 같은 경우에 2개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회는 또 여기서 사회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변경되는 거는 사회는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학 2개를 사회과학을 문이과 구분 없이 보게 되고요.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고2에 물화생지 1 배우고 그리고 고3 때 물화생지 2를 배우고 그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배우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수능에서는 거의 원을 수능에서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좀 있죠. 고2 때 배운 내용을 고3 때 정리하고 수능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변경된 변경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엔 고1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고2 때 물화생지 1, 이 이제 원이 빠졌어요. 그냥 이름이 물화생지라고 바뀌었는데 똑같습니다. 물화생지 원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3 때 다시 통합과학을 수능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두지 않으면 좀 연속성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내신 등급 컷이 있는데요. 등급 컷이 또 5개로 바뀌었죠. 5개로 바뀌면서 30명 기준으로 이제 학생 수를 정해봤거든요. 정해봤는데 30명 기준으로 1등급 받으려면 3등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예전에 2등급이었던 학생들까지 2등급이 누적 11%였는데 이제 거의 1등급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돼서 그 아래 내용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강남 지역 학교에서 학급 3등 이내에 들어서 1등급 받는 게 아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명회 가시는 데마다 들으실 거예요. 꼭 1등급 받아야 돼요. 막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 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3명, 3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안하면 아이들은 더 불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괜찮아, 최선을 다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안 들면 어쩔 수 없죠. 뭐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부담 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주시는 것보다 괜찮아, 이것저것 다른 방법도 있더래라고 저희 아들도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있더래라고 희망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바뀔 것이 9등급제 2등급이었던 학생이 5등급제에서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해서 아마 고2 고3 때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고2 고3에서 내신 경쟁이 조금은 이미 고2 때부터 내신을 포기한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볼 과목을 미리 정하고 그것만 내신 대비도 그것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볼 과목만 내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고2, 고3 때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학생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1등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뒤에 소장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 얘기를 또 추가로 드릴 거고요.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입학 정원 이제 대학별 입시 기준 이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걸 봤으니까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대학별 입시 기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교육부에서는 정시 정원을 40 이상으로 해놓으라고 정해놨거든요. 근데 수시에서 그럼 60이고 정시가 40인데 수시 미충원 인원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못 뽑은 학생들이 정시를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수시 정원은 한 50에서 55 그리고 정시 정원은 45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놓은 건 수시가 60, 정시가 40이지만 매해 보면 이 정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유등으로 뽑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내용 보시면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긴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것만 회색으로 네모 박스 쳐놨거든요. 이것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수시는 내신 중심이고 정시는 수능 중심이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수시가 내신 중심인데요. 내신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들어올 건데 기계공학과를 들어올 건데 현재 교육과정으로 본다면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들어올 건데 수시로 썼어요. 근데 수시로 썼는데 고2 때 지금은 고2 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과목을요. 고2 내신에서 물화생지 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화생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쓰면 이 학생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내신을 보게 되고요. 그때 고2 때 뭐 배웠는지 보거든요. 기계공학과 오는데 물리 안 했어? 안 돼! 하고 아무리 점수가 줘도 떨어뜨립니다. 이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영은 대부분 학교에서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정시는 수능 중심입니다. 정시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정량평가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갈 건데 정시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정시는 정량평가 그리고 수능만 반영하기 때문에 고1, 고2, 고3 때 뭐 배웠는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수능에서 물화생지 4개 중에서 생명과학, 지구과학 2개를 선택해서 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바꾼 거예요. 서울대에서 이게 바꾼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서울대도 원래 그동안 정시에서 항상 수능만 반영했습니다. 내신 반영하지 않고요. 근데 3년 전부터 정시에서 서울대에서는 우리도 그 내신을 좀 봐야겠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도 학생들이 공대 올 때 물리 안 하고 고2 때 물리 안 하고 화생지만 배우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생지만 보고 수능에서 생지 보면 지금 현재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대학 오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치기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내신을 20%만이라도 보자. 그래서 거기서 혹시 물리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떨어뜨리자라고 이제 서울대에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서울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면 다른 학교들도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뒤에 그 말씀도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말씀 뒤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서울대에선 정시에서 이렇게 내신을 반영하고 있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막 그 40%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요거 봐야 된다라는 그 제한을 둔 과목도 있어요.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면서 고2 때 물리했나 안 했나 보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아예 과별로 어떤 특정 과는 물리하고 화학 중에서 선택을 해서 꼭 봐야 된다 한 과목은 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서울대만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연고대 그 서울대 외의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과 갈 때 생지를 수능에서 보고 정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바뀐 교육 과정에서 그걸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괄호 3번 보시면 수시에서 이제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절대 평가 과목 같은 경우는 ABC로 하고요. 상대 평가 과목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율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 불안이라 과탐도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이 같지 않나요? 같죠. 예. 다른 데는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과학도 중요해서요.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교육부에서는 정해놨지만 대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설명회 많이 다니시니까 설명회에 다니서 선생님들 말씀대로 참고해서 제 얘기도 참고하시고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통합 과목만 보지만 제 생각에는요. 고2 때 배울 물화생지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의 학생들이 1등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시를 위해서 고2 내신을 신경 써야 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서울대에서는 3년 전까지 안 하던 내신 반영을 정시에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서울대에서 안 했었어요. 정시에서 수능만 가지고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 내용이 지금 현재 배우는 학생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인데요. 입학 정원 바뀜이 없을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수시의 기본이 되는 내신 반영에서 수시에서는 당연히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하기 때문에 고2, 3 때 어떤 과목 수익이 있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2 때 배우는 물화생지 원 그거 수능에 안 들어가지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내신을 신경 써야 될 학생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위권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수능도 또 신경을 써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선 그렇고요. 정시로 넘어가면 상위권의 상당수 대학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된 게요. 이제 그 아래 내용을 써놨는데요. 요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아니면 교육 과정에 대한 그 대학 입시 기준은요. 교육 과정은 미리 교육부에서 발표하잖아요. 대학 입시 기준은 학생이 고2가 됐을 때 4월에 발표합니다. 원래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4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고2 학생들까지만 대입 기준이 나와 있고요. 현재 고1 학생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2가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바뀌는 게 생기면 고1 때도 예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입학 전형은 해당 연도 학생의 고2 4월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게 되는 것 같이 아까 서울대가 원래 정시에 내신 반영 안 했다고 했었죠. 근데 갑자기 반영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2 때 발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는 고1 2학기에 미리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렇게 예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고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라는 그거 되게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 내년쯤 발표가 있지 않을까, 대학교별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건 소장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이제 이게 뭐 해야 될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될지 중요한데요. 이과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 강의랑 인 강의랑 이제 구분해 놓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 배울 때는 현장 강의가 좋습니다. 처음 배울 때 인강을 통해서 배우면 개념 잡기가 힘들어요. 질문도 잘 하기 힘들고 그래서 현장 강의에 와서 처음 들을 때는 현장 강의 와서 듣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들을 때나 세 번째 들을 때는 인강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강의랑 인강이랑 구분해 봤고요. 이과 같은 경우 이번 경업방학 때 고1에 배울 통합과학 선행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2에 배울 거 물리나 화학 같은 거 해주면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시도 대비가 될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간에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과 문과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 봤거든요. 첫 번째 이과인 경우에 이번 겨울방학 때 고1 때 배운 통합과학 8회 제가 8회를 개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너무 길게 하면 저는 전 비추고요. 그러니까 외우면 되는 것들 기술 과정 같은 것들도 있어요. 고1 책에 보면 기술책 같은 기술 내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건 학기 중에 하면 된다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8회 그리고 고2 때 배울 거 8회. 전 이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두 개를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요거 8회짜리 수업 좀 짧은 거 너무 긴 거 말고요. 그리고 통합사회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 제가 가장 비추하는 건데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저는 좀 비춥니다. 저는 그냥 그때 배우면 되는 것들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 너무 미리 막 방학 때 통합과학 수능에서 본대라고 해서 너무 길게 하는 거 이미 시작했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건 계속 해야 되고요. 시작한 건 끝을 맺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전 1번, 그다음 2번, 3번 추천드립니다. 문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선생님께서 좀 다른 말씀하시면 또 그게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진도 계획은 이렇게 물리 3번, 화학 3번, 생명과학 1번, 지구과학 1번 이렇게 할 겁니다.
하게 될 거고 통합과학에서 배우게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별표 친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 하게 될 거고요. 예, 제가 뭐 이거 설명드린다고 뭐 사실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잖아요. 배우신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잘 가르칠게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자, 그다음 내용 보시면 수업 기간 이렇게 됐고요. 8회 할 거고요. 수업 시간은 일요일만 할 거고요. 낮에 저녁에 2개 할 건데요. 똑같은 수업이니까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농담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되고요. 주요 포인트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다음 10페이지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업 특징 및 진행에서 설명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원래 학원 강사를 하기 전에 회사를 좀 다녔었고 강사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대치동에서 내신한 지는 15년 정도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20은 안 되니까 20을 안 쓰고 15로 썼는데요.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휘문 중동 두 학교, 중동 휘문 두 학교 내신을 주로 오래 했고요. 두 학교 내신을 휘문고는 15년 넘게 했고 중동고는 10년 넘게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내신 대비를 해왔고요. 그러면 수능에 대한 건 잘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스크 찾아보세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찾아와 주시고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평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광고가 사실 제 수업이 화려하지 않거든요. 제 이거 자료 별로 화려하지 않죠.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저 모든 거 다 제가 만들거든요. 그리고 학교 자료도 다 제가 만들고 어제도 이번 주 주말에 할 거 자료 만들다가 늦게 잤는데요.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열심히 해주는구나.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뭐 했냐면 학교 학습지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나온 거 그거 보고 교과외 과정 내용이 있으면 그거 보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학교에서 또 교과외 과정 문제를 가르치실 때 넣고 빼는 게 있어요. 고2 때 배울 내용들을 요건 넣고 요건 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자전할 공전계도 20률은 안 들어가고 이번에 휘문고 시험범위 공 20률은 안 들어가고 세차 운동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조합 문제들이 사실 나와 있는 문제는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20률은 빼고 또 문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그거를 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설집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엔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나온 해설 그대로 쓰면 아이들이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해설집 다 바꿔놓는데 어제 그거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선생님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줄 말씀하신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하면서 왔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말한다고 꼭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평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수업을 여러 학교 안에서 방학 때도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하는 건데요. 중동 휘문 학부모님들만 좀 아실 거예요. 제 이름을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데 들어가시면 중동 휘문 김지훈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주 세 단원 진도와 함께 이전 회차 내용에 대한 복습 문제를 제가 나눠주는데요. 1회차에는 복습 문제가 없고요. 2회차부터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2회차는 2회차 배운 내용의 숙제 더하기 1회차 복습 문제. 3회차는 3회차 배운 내용의 숙제 더하기 1, 2회차 복습 문제. 1회차 배운 내용은 방학 기간 동안 7번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앞에 순서를 보시면 여기 1회차가 제일 어려운 내용을 합니다. 왜 이거 진도 앞에 있는 건데 6회차예요? 1회차에 제일 어려운 내용을 하는 이유가 복습을 많이 하려고요. 방학 때 물리하고 화학은요 정말 지겹게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숙제만 해온다면요. 근데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숙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끌고 가는 건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저는 그냥 힘듭니다. 그래서 숙제 해오는 학생들은 정말 큰 도움 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겨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건 힘들고요. 우리 아이들은 좀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수업 준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될 거고요. 그다음 8회차에 마무리 모의고사 볼 거예요.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의고사를 봐서 1, 7회차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33문제 가지고 그럼 1회차 배운 내용 다시 다 봐야 돼요. 아이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7회차 숙제에서 어차피 복습 문제 숙제 다 1회차부터 7회차 내용까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60% 이상 낼 거니까 그거에서 공부 열심히 해와라고 해서 모의고사 보게 될 거고요. 모의고사는 성적표가 따로 발송이 될 겁니다. 성적표는 그 뒤에 보시면 여기 성적표가 예를 들어서 있거든요. 뒤를 넘기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성적표가 어디 갔냐? 어디 갔죠? 뒤에 넘어갔는데 여기 있죠. 13, 14페이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적표가 여기 있거든요. 이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그다음 내용은 매주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 구성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합니다. 클리닉 저는 조교 선생님들 제가 6명 있거든요. 다 문과예요. 제가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제가 다 받고요. 지금 제 수업 듣는 학생이 3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다 하면 제가 너무 힘들지 않냐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질문을 줄이냐면요. 이렇게 수업 때 풀어주는 그 방법대로 해설지를 바꿔놓습니다. 이게 교육청 평가원 해설이랑 다른 거거든요.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이게 손실 전력 부분인데요. 보시면 제 나가는 연습 문제 내용이거든요. 뒤에 해설이에요.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 수업 때 풀어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걸 따라서 풀면 풀려요. 안 풀리면 저한테 문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에서 다 못 푼다고 해도 이거 풀어주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풀게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클리닉 제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1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말씀 이제 다 드렸고요. 12페이지는 아까 모의고사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모의고사 볼 겁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낼 거고요. 그리고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성적표 있고요.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쓰던 게 아니라서. 그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문자 온 거 좀 볼까요? 문자 온 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답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폰 이거 혹시 10년 전에 제 수업 들었던 학생 학부모님 계시면 전화번호 물어보세요. 저 같은 번호거든요. 저 업무용 폰이 따로 없고요.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이걸로 문자하시고 문자 우리 엄마 문자 못 하시는구나. 문자할 줄 모르시. 저희 우리 엄마도 이거 전화하시거든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폰이라서요. 가능하면 빨리 대답을 해주거든요.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 왜 올렸냐면요. 시간 보시면요. 시간 금방 문자 물론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제가 일찍 잠이 들면 뭐 늦게 다음날 아침에 할 수도 있지만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새벽 4시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쌤이 그때 자고 있으면 아침에 대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질문이 이걸 질문해도 돼. 이렇게 쉬운 걸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쉬운 것만 내가 문자로 몇 페이지 읽어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해. 그리고 내가 대답을 가능한 빨리 해줄게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자는 제가 수업을 많이 안 해요. 이번 방학 특강도 일요일 날 딱 2개밖에 안 하거든요. 저 학원 여러 군데 다니는 거 제가 좀 안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좀 하여튼 이상해서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 시간에 저는 아이들한테 앉아서 질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옮겨 다녀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 준비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제 성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시험 끝나고 나면 문항 분석 동영상을 찍습니다. 대충해서 제가 제일 먼저 찍었고요. 보시면 한 5년치는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런 되게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틀렸으니까 다음번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치셔도 나오거든요. 김지훈과 나오는데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마 쉽게 안 나올 거니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 외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연결될 겁니다. 감사합니다.